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네, 현대종합금속. 작년에 이거 또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는 작년에 제가 현대종합금속 왔을 때, 혹시 저 만났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혹시 교육 내용도 기억하세요? 다행이에요.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됐거든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저는 서수정이고요. 네. 오늘은 작년에는 두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굳이 법이 어떻다 이런 부분으로 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999년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2024년까지 오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돼서 왔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20년 전에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보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무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직장 내 무례함이라는 거 들어보고 계세요? 직장 내 무례함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직장 내 무례함은 모르지만 직장 예절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직장 예절 교육 혹시 최근에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직장 예절 교육 받으시죠? 그러면 직장생활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두 분하고 착착 계신 분들 혹시 예전에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직장 예절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받아보셨죠? 최근에는 거의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저도 기업 교육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 예절에 대한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절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 교육에서. 근데 최근에는 직장 예절에 대한 교육 문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직장 예절은요. 직장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 말투와 몸가짐 이런 것들을 강사를 불러서 배웠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근데 지금은 직장 예절에 대한 교육 문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건 있어요. 직장 내 무례함에 대한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무례함은요. 직장 생활에서 통용되는 일정의 규범을 해칠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예의에서 벗어난 언행들. 이건 어떻게 변해왔냐면요. 예전에는 예의 바른 직장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니들한테 예의까지 바랬어요. 무례하지만 말한다고. 라는 게 지금 어떤 기업의 조직 문화라고 보십니다. 직장 내 무례함. 자, 이렇게 보실게요. 직장 내 무례함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는 2012년 직장 내 무례함에 대한 구성원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LG경제연구원에서 선진국들의 기업 문화를 조사하면서 그 보고서를 낸 거예요.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직장 내 무례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나 이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나 직장인들은 이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목을 하고 기업들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2019년 7월 달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어느 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괴롭힘 막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업들에서 괴롭힘에 대한 신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들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교육을 받아보셨던 분들 기억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괴롭힘이라는 거는 피해 직원이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한다고 모두 다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서 행위자, 피해자, 상황 다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를 해서 괴롭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괴롭힘 행위 요건에 해당되진 않지만 모두 다 분명히 아는 거죠. 아,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는 확실하다.
그게 바로 직장 내 무례함입니다. 괴롭힘이 가기 전 단계, 성희롱이 가기 전 단계를 직장 내 무례함, 회색지대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일부 직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 성희롱을 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괴롭힘,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 그게 바로 직장 내 무례함이고 기업들에서 그 무례함을 관리하면 괴롭힘과 성희롱까지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괴롭힘에 대해, 이 직장 내 무례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2년 직장 내 무례함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볼게요. 자, 직장 내 무례함은요, 주변 동료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서 불쾌감을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고 직장 내 무례한 언행이 구성원의 성과 만족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무례함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어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고객 만족 및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이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고서에는요, 무례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들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참고하실 게 2012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무례함, 이런 것들이 무례함입니다. 회의에서의 무례함. 누군가는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나는 딴짓을 해. 이런 것도 무례함. 시간과 관련한 무례함, 사적 물건, 공간에서의 무례함. 이런 무례함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무례함이 아닌 관계로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례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들, 개인사 관련한 무례함,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확인된 사실들을 퍼뜨리는 것도 무례함입니다. 그리고 외모와 관련한 무례함, 지적, 겉모습을 지적, 비하, 그리고 칭찬하는 것들도 무례함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무례함, 온라인, 이메일, 매너, 무시함. 무례함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보시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시면 어떤 경우는 성희롱, 어떤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직장 예절. 직장 예절, 직장 예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서로 무례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직장 내 무례함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내 무례함에서 어떤 상황이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상황까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그때는 성추행과 모욕,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자,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단어 있으시죠? 뭐예요? 직장. 직장 예절. 예의 바른 직장인, 아닌 직장인, 무례한 직장인, 무례함에 대한 어떤 직장의 성희롱 괴롭힘. 이거는요, 직장 책임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사업주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올려주는 게 바로 직장,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벗어나는 부분은 이거는 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경찰서 가서 해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문제예요. 성추행, 강제추행,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괴롭힘, 성희롱, 개인정보 이런 쪽의 일들을 보면 기사화되는 것들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분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이 맞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건, 사고들이 나오면 내가 피해 직원일 때 그런 기사를 접하면요. 나는 인사팀 가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이거 가지고 경찰서, 모욕, 명예훼손 되던데 내가 왜 인사팀에 가서 해줘? 그냥 녹취 쓰고 찍어서 캡처 떠서 경찰서 가서 해결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요. 이런 교육들도 회사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 분이 가셔서 경찰서가 해결하시고 결과만 가져오세요. 그거는 징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 중간에 있는 어떤 저기 진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